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혁신초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생활연구고요. 작년에 이제 수행된 연구고요. 제가 연구 책임이었고, 저기 남미자, 윤희정, 이은지, 목정현, 김미영 선생님 이렇게 총 6명이 공동 연구로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시작을 좀 말씀드리면 딱 한 문장이 저희에게 남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이 한 문장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혁신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들어오면 3개월 만에 혁신물이 빠진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아니 왜 그럴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했던 게 이 연구의 시작이었고요. 연구의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가 시작된 배경 그리고 필요성,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떤 내용을 삼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까지를 오늘의 목차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린 한 문장이 굉장히 저희에겐 중요했는데, 그럼 이제 이 연구를 연구 과제로 수행하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 연구의 정말 필요성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가 2009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관심들이 있으셔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이 벌써 이제 10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해고요. 그럼 10년쯤이 됐으면 이제 이 혁신학교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돌아보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 사실 그 한 문장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이 혁신학교를 좀 제대로 되돌아보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이후로 정말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어요. 거의 많은 시도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제 혁신학교 정책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대와 관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라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중에 사실 이렇게 10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책이 혁신학교 정책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은 아마 그만큼의 성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혁신학교와 관련된 연구들. 근데 혁신학교와 관련된 연구들을 쭉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정책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운영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요. 주로 혁신학교의 시작 자체가 교사들의 어떤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었었기 때문에 교사를 주제로 한 연구들, 그리고 초중고 중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와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럼 혁신학교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한 연구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또 몇 개 또 혁신학교 성과에 관한 연구도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혁신학교가 효과 있어? 혁신학교가 뭐가 좋아? 혁신학교 성과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성적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혁신학교 성적 낮아, 효과 없어 이렇게 발표된 연구들도 있고, 점차 혁신학교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개발이 좀 덜 된 그런 학교가 작은 학교들에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성적이 낮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향상이 보이고 있어. 전혀 효과 없지 않아. 이렇게 발표한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혁신학교의 성과를 성적에 맞추어서 보는 연구들이 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들의 태도와 신념이 변화되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교사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을 반영한 이렇게 정책이었기 때문에 교사들과 교사의 변화를 다룬 그것이 교사들의 변화가 바로 이 혁신학교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한 연구들도 있었고, 또 하나의 이제 꼭지로는 혁신학교 민주적인 운영, 학교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걸 발표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두루 살펴봤을 때 혁신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성과를 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출발점이 달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틀학교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고 그 운영 원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 의식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기 또는 1년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하십니까? 이제 이런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교사들은 변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학생들의 성장과 연결이 되었을까? 이것이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더 목적이 아닌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혁신학교의 성과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연구진들의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교육의 성과를 학생 성장으로 보자. 그래서 학생의 관점에서 혁신학교를 바라보자라는 거였고요. 혁신학교 정책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지금 어떻게 그럼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의 관점에서 혁신학교 성과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교사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혁신학교 정책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들의 생활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래도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초중학교 외에 성과가 좀 미비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왜 그런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장에서 이제 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혁신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혁신학교의 경험,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의 모습이 혁신학교 경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도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총 정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의 현재 생활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 맥락들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이었습니다.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질적연구 전문가 협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질적연구는 이제 저희는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질적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거 이론은 이제 질적연구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론적인 체계, 과정 실행 혹은 실제적인 주제에 관한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혁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생활이 어떤가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 혁신학교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 맥락들을 두루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어떤 학생을 저희가 연구에 참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 혁신학교를 다닌 학생들로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이상 혁신학교를 이제 다녔던 학생들을 저희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요. 20명의 학생이 저희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학년이 8명, 2학년이 5명, 1학년이 7명이었고요. 처음에는 2, 3학년만 하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이제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혁신학교의 경험을 가장 많이 느끼고 고등학교에서의 그 차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학생은 바로 1학년일 것이다. 왜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개월 만에 혁신물에 빠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1학년도 그럼 같이 포함하자. 그래서 1학년까지 포함하게 되었고요. 여학생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 20명의 학생 중에는 현재 혁신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6명 있었고 혁신고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2명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작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총 3번 정도 만났고요. 한 번은 집단으로 같이 이제 혁신 중학교 동창들이라고 해야 되죠?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만났고 그 뒤에 2차, 3차는 개인 면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나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혁신학교를 졸업한 현재 학생들과의 이제 논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근거 이론의 그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근거 이론을 적용하는 전체적인 틀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방 코딩은 면담했던 자료, 뭐 연구자들이 작성했던 일지 이런 것들을 다 총정리를 해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유사한 범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개방 코딩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범주들, 유사하게 묶인 범주들을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을 이제 축코딩이라는 단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축코딩은 이 학생이 현재 겪고 있는 그 현상은 무엇인지, 그 현상에 인과적으로 조건을 미친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이 맥락적으로 보여지는 것 조건들은 또 무엇이고, 그럼 이 학생들이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축코딩이었고요. 이 전체적인 축코딩하는 과정을 전체적인 핵심 범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론화 과정을 정말 면밀하게 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 코딩의 과정까지를 거쳤습니다. 자, 개방 코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을 500개 이상의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유사한 것으로 묶고 또 묶고 해서 범주는 26개로 정리를 했고요. 이건 사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이 자료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범주 26개를 가지고 이제 축코딩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정말 여러 번 만났어요. 필요한 한 20명의 학생을 3번씩 정도 만나다 보니까 총 60회 정도가 되는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 6명이 그 60회 면담을 소화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고요. 거기서 나온 자료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같이 검토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학생들에게서 밝혀질 수 있는 것 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좀 공을 좀 많이 들였고요. 저희 이제 연구진에서 만들어낸 모형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이 학생들은 중심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학생들은 혁신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재미있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삶과 밀착되어 있는 것,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로 혁신학교 때는 그런 공부를 해왔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연구진은 그것을 배움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움.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른 것이 이제 이거는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 혼자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로 이제 공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일명 공부라고 이제 이름을 했고요. 이 학생은 그 두 가지를 분리하는 이것과 이것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게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심 현상이다라고 저희는 연구진들을 보았고요.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혁신학교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컸다고 이제 저희는 밝혔는데, 혁신학교는 일명 노는 학교라는 인식인데, 구체적으로 다음부터는 그걸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노는 학교라는 인식, 그리고 그 학교를 그 혁신 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느꼈던 공부가 부족했나, 진학에 대한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중심 현상을 걷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았고요. 거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와 고등학교의 사이에 나타나는 달라진 학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영향, 이것도 맥락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는 학생들이 현재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학 입시라는 틀 안에서 대안을 찾거나 대학 입시 밖에서 대안을 찾는 두 가지를 저희는 분리했는데, 대학 입시라는 틀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공부를 도구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모습,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처 방식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현재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어떤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트 외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결과로 보였고요. 이 중심 현상과 상호작용 사이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재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입시와 관련된 현재 고등학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이 연구에서 대학 진학만을 강조하는 그런 고등학교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움과 공부를 분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배움이라는 것, 좋아서 하는 것, 삶을 위한 재미, 삶과 밀착된 것, 함께하는 것, 이건 다 이제 저희 연구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이제 용어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은 혁신학교에서 배웠다. 그것을 이제 저희는 배움이라고 얘기했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학생으로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꿈을 위해서 나는 하나를 포기하거나 미뤄야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심 현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인과적 조건은 이제 혁신학교나 노는 학교라는 거였습니다. 혁신학교를 다녔을 때 이 학생들이 주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혁신학교 아이들 성격 좋아, 혁신학교 아이들은 공부 못해도 밝아, 혁신학교 아이들 이렇게 밝고 행복해 이제 이런.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혁신학교라는 것이 좀 노는 학교, 좀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지만 상반되게 좀 노는 학교,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공부를 덜 강조한다는 느낌으로 학생들한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는 이제 함께하고 자기가 찾아서 하고 질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공부라고 이름 지은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보니 나는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특목고를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전 혁신학교에서 굉장히 수행도 잘하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말리더라. 왜냐, 너는 거기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서 내가 왜 뭐가 부족했지? 공부라는 게 부족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아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과적 조건이라고 저희는 보았고요. 맥락적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에서 보여지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실의 책상의 모습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혹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강의실, 일자로 칠판을 보고 앉는 그 강의실의 배치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일반 중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더라. 그래서 얘네들과 우리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거기서 느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쟁적인 분위기, 이제 성적을 위주로 하는 어떤 학습 방식인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혁신학교에서는 같이 가자, 부족해도 함께 가고 같이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일상이었고, 그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은 아이들이 쳐다보고,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은 괜찮은데, 성적이 좀 낮은 아이가 질문을 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그것이 좀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로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혁신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혁신학교를 다녔던 이유는 대체로 부모님이 그 학교에 이제 보내주셨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학교가 혁신학교인 것을 알고, 그 학교가 좋다더라라는 걸 어디에서 듣고, 본인이 전학을 오거나 아니면 새로 개교한 혁신학교에 자기가 전학을 와서 입학을 했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혁신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으셨던 걸로 보였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부모님들이 성적으로 압박을 하시고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그렇게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 이것도 이제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재적 조건은 구조적으로 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미쳐지는 어떤 조건들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입시 일상화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 입시라는 걸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뭐 선생님이 너 대학 안 가면 뭐 하고 살래?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셨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본인도 사실 대학을 가는 것이 이렇게 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더 어쩔 수 없는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대입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수업 외에 비교과 그 어떤 비교과 활동도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들은 학교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현재 혁신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달라진 교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학생들의 어떤 자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이런 것도 다 사실상은 대입을 위한 거다. 이제 이렇게 혁신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자체도 이제 수능 관련된 특강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수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떠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이 대처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공부를 도구화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성적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래야 내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고 거기에 도전을 하고 거기에 성취가 되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고 만족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내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내 꿈은 사실 저쪽에 있는 뭐 저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열심히 해야 해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배웠던 공부 방식 우리 다 같이 우리 이거 좀 같이 하자라고 자기들 스스로 뭐 주말에나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국어를 잘하고 너는 과학을 잘하니까 같이 이렇게 도와주자라는 거 스스로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협력하는 노하우들을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실제 실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내가 이런 거 했었던 것을 좋았던 그 노트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이때 참 좋았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지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로 혁신학교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내가 참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내 꿈을 위해서는 또 이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쩔 수 없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된다. 다들 가니까 대학도 가야 되고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학생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왜 하나요? 왜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냥요. 학생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특별히 이걸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대처의 모습도 있었고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힘든 거는 혁신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 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뭐 내가 혁신학교에서 좀 많이 놀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지금 일반 중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지쳐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이 이제 시작이니까 아이들보다 저는 덜 지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틀을 벗어난 대안을 찾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20명 중에는 2명은 자신은 대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갈 생각이고요. 학교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지만 모의고사를 치는 그 날에는 자기는 다른 대학 탐방을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 필요하면 제가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전략으로 학생들이 대처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학생들 정말
너무 숨가쁘게 바쁘고 힘들지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 배움을 보류하고 약간 보류하면서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늦춰지고 있군요. 네. 유예하고 회의하는 모습, 예,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학생, 그리고, 대입 공부 외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모습, 수능과 상관없는 과목, 체육이지만 저는 체육 시간이 너무 좋아. 수능과 상관없어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중국어 시간, 내가 대입과는 상관없지만 중국어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보는 것,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 모형 안에서 나타나는 큰 어떤 저희 선택 코딩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학생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기억이 따뜻합니다. 긍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학생이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항상 웃으면서 갔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친근하고 좋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교무실은 항상 학생들이 넘쳐났었어요. 학생들이 교무실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배움이 의미 있고 즐거웠다. 이제 그런 학교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거 다 그냥 말씀하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걸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그 안에서 혁신학교 학생들 중에 6명은 현재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6명의 학생들은 다 혁신고등학교로 가고 싶어서 혁신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비평준 지역에서 더 좋은 학교,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가 거기에서의 느끼는 그런 경쟁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혁신학교로 다시 전학으로 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 6명의 학생은 다 혁신학교로 현재 진학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진학을 했다고 그랬고 12명의 학생 중에서도 이 근처에 혁신학교가 없었어요. 혁신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혁신고등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네, 현실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행복과 자기발견 같은 배움을 잠시 유보한 모습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학생들이 그런 패러다임 모형과 선택 코딩에서 분류한 유형을 저희가 이제 좀 유형 분류를 해봤습니다. 체제의 순응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주체적으로 혁신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세 유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이쪽은 범주와 하위 범주의 어떤 차이들을 좀 정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비슷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체제 순응형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등학교 학생의 굉장히 순응하는 모습, 오히려 거기에서는 혁신학교의 교육을 부족했다, 불만이었다,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연구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혁신학교 졸업생들의 특징은 일단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강한 주체성을 나타내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지금 이것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어떤 식이든 객관으로 살지 않는다.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그 머릿속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물론 고등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질문했다가 제재당한 경험을 모든 학생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듣기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생활 3개월이면 혁신을 빠진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진짜 키 문장이었는데요. 이런 적응을 위한 몸부림과 학생 변별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혁신교육 고등학교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과제로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부와 배움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혁신교육이 이 정착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전제적으로 이 사회가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것이 17살에서 19살까지의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거기서 찾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왜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등학교의 생활에 충실한 것이 바로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교 문화 개선,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모습이 대학 입시 또는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중심이 되는 학교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가 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별이 되지 않고 불평이 되지 않고 그것이 다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보되는 것이 혁신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요구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겠습니다.